네, 안녕하십니까. 엄일청입니다. 어제가 구강보건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이를 타고나는 게 오복이라고 합니다만 살다 보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치과 그러면 무섭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비쌀까 봐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치과 전문의 기화영 박사 초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6월 9일이 꼭 그 구강보건의 날일 이유가 있습니까? 네, 거기 아주 재미난 이유가 있는데요. 예. 보통 어린이들이 처음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가 만 6세 영구치가 나오는데 어허. 그때 첫 번째 어금니가 나옵니다. 네. 그 어금니를 구치라고 하죠. 그래서 6세 구치가 나오는 시기라 해서 6월 9일을 치과의 날로 정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민족마다 이렇게 병력이 다르듯이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치과 그러면 좀 많이 등장하는 그런 그 특별한 질환들은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되게 이제 제일 많은 것이 역시 충치겠죠. 충치. 네, 충치고, 예. 그다음에 흔히 풍치라고 하는 치주염, 치주질환, 그다음에 아래의 턱이 잘 맞지 않는 주걱턱이나 이런 같은 부정교합, 이런 치과 3대 질환으로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조금씩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치주 질환이란 어떤 건가요? 치주 질환은 치주라는 건 치아 주위 조직, 이게 이제 준말인데 네. 치아를 싸고 있는 잇몸뼈, 잇몸 이런 치아 주위 조직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주염이라고 하고요. 예. 그 치주염의 원인으로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입안에 있는 세균이 이제 침의 칼슘과 결합하고 음식 찌꺼기가 결합해서 네. 치석이 생기게 되겠죠. 그 예. 치석이 뿌리를 싸고 있는 뼈를 녹이면서 네. 치주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치주 질환의 그 경과를 보게 되면은 대개 예. 이제 차트를 준비해 오셨는데 예, 예. 한번 좀 보면서 네, 보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치아가 이제 치아를 싸고 있는 치아 주위 조직으로는 치조골과 네. 그 주위에 이제 치은 잇몸가 들 수가 있는데 네. 맨 처음 초기 치주염은 뼈는 치조골은 손상하지 않고 그 치아 주위에 잇몸만에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이 경우 이 단계에서는 칫솔질할 때 피가 나온다거나 뭐 네.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겠고요. 어허. 이거 좀 더 진행돼 가지고 이제 초기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면은 예. 치조골의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석이 조금씩 잇몸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네. 치조골을 녹이면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들뜨거나 하는 증상이 좀 더 심해지겠죠. 네. 그 치석이 경과가 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잇몸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허. 뼈를 녹이면서 치석이 네. 들어간 만큼 치조골이 녹아버리는 예. 그런 치주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말기 치주염이 되면은 이가 많이 흔들리고 도저히 뭐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지금 치주염에 이상이 있는지 또 치주염 증세가 있는지 뭐 자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치주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초기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이게 연령에 대한 차이도 없습니까? 아이들도 걸릴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치주염보다는 치은염이 치은, 되겠지만 초기 단계. 네, 그럼요. 예. 잇몸 주위에 치아 주위 잇몸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네. 보통 성인에 생기는 병이 치주병이고요. 치주질환이고 이거 치주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자각증상이 있을 때에는 네. 이미 뭐 치료 시기가 늦은 그런 경우가 어느 많습니다. 단계쯤 오면 자각이 오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 초기 치주염까지 잘 모르다가 예. 어떤 진행된 치주염 단계에서 이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들뜬다거나 아니면 시큰시큰하다거나 이런 예. 증상들을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흔히들 그 이가 흔들려서 그런 자각 증상을 느껴서 치과에 네. 올 때 되면은 많이 진행이 돼서 네. 좀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치아와 치주 질환이 좀 깊어진 치아의 그 비교해 놓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치주염에 대해서 알려면은 건강한 치아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치아는 치아가 있고 예. 치아와 치조골 사이 치주인대라는 미세한 인대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인대가 있고 치조골이 있고 그 네. 잇몸으로 싸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이겠습니다. 네. 반면에 치주질환이 있는 치아는 뿌리 쪽으로 치석이 파고 들어가면서 치석이 들어간 만큼
치조골을 녹이고 오. 녹인 것만큼의 염증들이 차게 되겠죠. 이렇게 네. 되면서 그 이가 흔들리고 또는 시리고 아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를 뽑지 않고도 치료는 잘 되는 겁니까? 제대로 한번 하면? 이게 치료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치조골이 3분의 1 이상 녹아 내려갔을 때는 상당히 뭐 발치 위험성도 있고 위험하게 되겠고 네. 가급적 초기에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요건 이제 아까 치주 질환에 예. 이제 아주 그 이 상태가 나쁜 거군요. 예, 이거 잠깐 보시면은 뭐 보기에도 뭐 끔찍하죠. 이가 뼈가 많이 녹았고 이게 다 물러졌네요. 잇몸이 붓고 뭐 치석들이 막 껴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환자의 다음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넘겨보실까요? 네. 이것이 방사선 사진인데 예. 여기 보시는 대로 시꺼먼 것들은 뼈가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치석이 들어가서 치석이 이제. 들어가서 뼈를 녹이고 치조골이 뭐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네. 앞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치아를 발치하고 치료했던 그런 예인데 오. 치주염이 가장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초기에 발견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 귀중한 일을 한꺼번에 잃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태가 생길 수도 있죠. 되게 이제 충치 때문에 뭐 아주 갑자기 고생들을 하기도 하고 예. 또 걱정하기도 하고 만성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충치는 왜 생기는 겁니까? 충치가 생기는 원인은 보통 충치하니까 벌레가 치아를 파먹는 뭐 그런 식으로 글쎄, 우리는 그런 줄 알았는데. 표현을 하지만은 그 별도의 충치에- 벌레가 있는 게 아닙니까? 예, 별도의 벌레가 있죠. 아. 스트레스코커스 뮤탄스라고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균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입안에- 치아 상태 때문에 생겨나는 거군요. 입안에 항상 상주균으로 존재하고 있죠. 입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있고 어허. 그 충치 뮤탄스 충치 박테리아와 입안에 있는 들어온 그 음식물 찌꺼기 네. 그것이 결합돼 가지고 이제 충치를 일으키게 되는데 네. 치아에 붙어 있던 음식물 찌꺼기들을 이 뮤탄스균이 녹이면서 네. 발생되는 산이 이 단단한 치아를 썩게 만드는 것이죠. 충치는 우리나라에서 그 치과 질환 중에 가장 많은 질환이고, 저도 30년 치과 의사하면서 충치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씩 가지고 있는, 뭐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박사님도 충치가 있으십니까? 저도 뭐 치료받은 예가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